강의를 더러더러 이렇게 동영상이라든가 뭐 이렇게 보시면 좀 아시는데요. 강의하는 방식이 약간 저질적이에요. 아셨습니까? 질이 좀 낮아요. 그리고 말을 좀 함부로 하고 육두문자도 가끔씩 쓰기도 하고 좀 터프하게 강의를 하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세상에 저를 골 때리는 성공학 강사라고 이렇게 네이밍을 해주셨어요. 거기서 골이라는 것은 골 때린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영어로 GOAA를 말합니다. 골을 때려주는 강사라는 거죠. 자신의 어떤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2001년도에 이제 처음 강사로 데뷔를 했습니다. 사실 직업 강사로는. 그래서 올해로 이제 10년째인데요. 사실 뭐 이 바닥에서 이제 10년 정도 하면 대충 돌아가는 판세를 좀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도 이제 밀려나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다는 것은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굳이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 좋은 기업들이 몇 군데 있어요. 뭐 이씨집안이라든가 정씨집안이라든가 몇몇 그 기업에서 저를 꾸준히 이렇게 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콜은 리콜인데요. 이보다 더 좋은 콜을 최근에 알아냈는데 애니콜입니다. 예. 불러만 주면 갑니다. 불러만 주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씨집안 사람들 몇 분 오셨는데 그 회사도 수없이 갔었습니다. 요즘은 안 부르는데 지들이 이제 먹고 살만한 모양입니다. 안 부르는 거 보면. 어려울 때일수록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후황 때는 별로 안 부르고 뭔가 안 되면 마지막 액션을 저한테 이제. 그래서 모든 강의는 마무리용입니다. 여러분 미국 일본에 가신 임창용 선수 아십니까? 그분이 마무리 뛰시잖아요. 마무리. 잘해도 마무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강사고요. 아까 말씀하신 뭐 1년에 강의를 뭐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본질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로. 그래서 이런 강의를 잘 안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성공하라 하는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직장인이라면 여러분들은 머슴이거든요. 머슴의 꼬라지를 모르고 지가 주인처럼 행동하면 안 되죠. 그럼 지가 주인이 돼야지. 근데 제가 지난 12월 1월에 모 케이블 TV 희망 잡고 내일 잡고라는 프로에 20번 출연해가지고 면접으로서 사람을 뽑는 그런 서바이벌 게임을 해봤어요. 근데 재밌는 것이 있었어요. 저는 저 면접관으로 있고 회사가 20군데 회사가 계속 바뀌었어요. 매주. 중소기업 또 좀 작은 기업들에서 왔어요. 주로 오신 분들은 부사장님 아니면 채용 관련 뭐 부서장님들이 오시고, 회사는 계속 바뀌고 업종은 다 바뀌었는데 사람들이 뽑는 입장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뽑는 입. 어떻게 뽑을까 보면 그분들이 보는 눈이나 저나 똑같아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는 점수 A한테 A를 주면 그 사람도 A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주인의 입장이 뭐란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인들이 가장 멍청한, 저는 이걸 또라이 직장이라고 하는데요. 멍청한 직장인들 많아요. 주인의 입장을 모르고 지가 까분다는 거죠. 주인은 태도를 보고 뽑더만. 태도를. 깜짝 놀랐는데 그중에 가장 재밌는 사실이 19번째 프로그램에 이훈이라는 탤런트가 사장님이세요. 이훈 에너지짐이라는 소위 이제 짐네지움, 헬스클럽을 운영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 노원구하고 은평구에서 이제 크게 운영하시는데, 그분과 이제 면접을 하게 되는데 1차, 2차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저 면접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3명이 딱 최종으로 압축돼서 1명을 뽑는 건데, 이미 점수를 보니까 A가 결정이 나 있었습니다. A가. 그래서 뭐 당연히 A가 될 거라고 했는데, 이훈 씨가 의외로 말미에 또 다른 미션을 줬어요. 혹시 30초 시간을 줄 테니까 혹시 할 말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이미 뽑기로 했는 A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훈 사장님, 만약에 저를 안 뽑으시면 큰 후회를 할 것 같으며, 그래도 안 뽑으시면 저는 당신 회사와 경쟁사인 그곳에서 훌륭하게 성공할 겁니다. 이렇게 너무 싸가지 없는 발언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원래 A를 줬더니 A를 줬는데 이훈 씨는 B를 뽑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게임은 끝났고 그분은 당황했고 내가 물어봤어요. 왜 B를 뽑았냐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어떤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이 회사에서 성공을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역할 모델이 딱 정해졌어요. K 상무님. 그 새끼처럼 하면 돼요, 일을. 근데 여러분 그 K 상무님을 싫어하죠. 그 사람이 일밖에 모르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주인의 입장에서 봐서는 일 열심히 하면 K 상무가 좋거든요. 그 사람한테 고과도 해주고 그분한테 믿어서 그분한테 밀어주는 건데 우리는 그걸 싫어해요. 특히 지금 20, 30대는 싫어해요.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조직에 몸을 매단다니 말이 되니? 그러면 싫으시면 그 회사를 간두시면 되는 거예요. 못 돌아다녀요, 그 회사를. 싫으면 안 다니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 본질에 대한 얘기를 시작한 지가 1년쯤 돼서 이씨 집안에서 되게 좋아해요. 이씨 집안은 그걸 좋아하거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겠다는 것은 저는 이씨 집안에서 강의를 많이 하니까 뭐 이씨 집안이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집안이고 글로벌한 집안이거든요. 그게 맡긴다는 것은 뭔가가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강의 제목을 하는 일에 미쳐라. 이 미자가 아름다운 미자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태도라는 거지. 태도. 애티튜드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명해서 그냥 제 소개는 안고 넘어가겠습니다. 강의하는 방식은 가능한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야 돼. 적으세요.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억력도 하찮은 메모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에빙에 망각곡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모든 사람은 72시간이 되면 자기가 저장한 것을 잊어먹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연세가 40을 넘겼다면 그것은 저장 능력이 거의 고갈돼 있죠. 적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를 만나서 가장 배운 큰 사자성어는 적어보세요. 적자성공이라는 뜻입니다. 적자는 흑다의 반대말이 아니라 적는 놈이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적지 않은 사람이 성공한 경우는 못 봤어요. 뭐 적을 수가 없었을 때, 가령 뭐 운전할 때라든가 뭐 어떤 여건이 안 될 때 그럼 못 적죠. 그러나 비즈니스 계약할 때 이럴 때는 못 적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대화를 나눌 때는 다 적어요, 그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돌아가신 DJ죠. 그 장면이 나와. 청와대 집무실 장면이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칠수 노인이 빽빽이 아마 보니까 지금 양지에서 나오신 분 계신데 양지 다이어리 같아요. 1200원짜리 빽빽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뭐예요? 하나의 애티튜드라는 것이죠. 상대에 대한 배려, 뭐라도 하나 건지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만약에 여러분 이 강의를 집무실이라든가 회사에서 듣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 호주머니에 수첩이 없다는 것은 성공하고는 이미 담을 쌌다는 겁니다. 자기는 성공을 안 하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오늘 이 강의 듣고 오신 분 중에는 전반적으로 4가지 없는 분도 계세요. 실컷 듣고 문 열고 나가면서 삭제, 딜리트, 삭제를 딱 엔터하고 나가는 아주 4가지 없는 청중도 있어요. 그 불쌍한 인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배웠으면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들어와서 앉아 계세요. 이 삼복도 위에. 그래서 잘 적으시라는 뜻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강의를 포스 있게 할까? 저는 쌍용 그룹을 다녔습니다. 이 그룹은 없어요. 저는 20년 다니고 구조조정을 당하죠. 그쪽 집안에는 오줌도 누지 않습니다. 잘렸기 때문에. 잘못한 건 없어요. 새로운 사장님이 오셔갖고 우리 부서를 없애버리죠. 없애는 것은 조직대에서 딜리딜리 치니까 되더라고요. 딱 없어져요. 2초면 없어져요. 여러분 부서도요. 2초면 없어져요. 그래서 망한 집안에서 구조조정을 당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하는 얘기예요. 아주 보수적인 관점에서 얘기할 거예요. 왜 일터이고 왜 일인지를 어느 누구도 이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얘기는 하지 않아요. 몰라 이 CD가요.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사 담당자는 되게 좋아할 거예요. 그분이 이 CD를 사기 때문에. 그래서 들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노골적으로 일을 얘기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 녹화입니다. 이 공중 매체에서 이런 말을 못 하죠, 사실은.
한 500조의 강의를 좀 해요. 하루에 이제 2개 정도 수화를 하는데요. 뭐 이건 뭐 자랑 같으니까. 여기 있는데요. 제가 이걸 열고 싶은데 잠겨져 있어. 그럼 뭐가 필요하죠? 열쇠. 그걸 가져가시면 돼요. 있어요. 왜? 열쇠 있으면 편하잖아요. 따니까. 제가 만든 그 속담이 있습니다. 그럼 적으세요. 머리가 나쁘면 육신이 고생한다. 이걸 몰라. 이제 여기서 머리는 학력이 아니지. 어떤 지혜로움 아니면 어떤 트렌드 이거 모르면 고생해요. 제가 그 전국을 돌면서 강의를 하는데요. 강사를 이렇게 수송해주는 렌트 전문 회사가 있어서요. 저는 자가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루에 강의 2-3개를 소화하려면 운전하고 강의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렌팅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쓰는 그 렌트 비용 한 300만 원 정도 나가요. 그걸 자주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김 기사라고 하지 않고 김 사장님 이거 1시간 만에 갑시다 그러면 반칙도 하고 새끼를 잘 알아서 가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요. 저희 집이 이제 일사인데 10시쯤 나갈 때는 고민이에요. 자이루를 타야 될지 강변북로 가서 올림픽대로를 타야 될지 아니면 외곽을 타야 될지 고민인데요. 대부분 이제 어디를 타냐? 올림픽대로를 타고 가다가 이수역 정도 있는 데서 이제 막혀요. 그럼 우리 평범한 사람은 계속 반포대교로 지나가서 압구정동 한강대교로 오른쪽에서 경부선을 타는데요. 이분들은 이수역으로 빠져가지고 문화예술의 전당인 쪽에서 가요. 그러면 30분이 세이브돼요. 똑같이 운전하는데 편히 간간이겠어요. 기름 세이브되고 시간 절약되고 멍청한 것들은 계속 그 길을 간다는 거죠. 더러더러 원칙을 중시하라는데 그것이 원칙이 아니에요. 멍청은 지 손발이 피곤하다니까요. 그래서 멍청하게 살려면 사시라고. 원칙대로 살려면 사시고 여기서 원칙은 그런 의미의 원칙이 아니라 늘 하던 대로 평소대로 있던 대로 여기서 쓰리대로라고 하는데요. 편하게만 가려고 하는 거죠. 자, 재미난 얘기를 지금부터 해야 되겠어요. 인해와 성공학 연구소를 운영해요. 학교에서 강의도 하지만 저의 사무실은 없어요. 핸드폰이 지금. 없어요. 모바일 오피스죠, 사실은. 이제 스마트폰인가 뭔가를 하나 사야 되는데요. 이게 아직 월부가 안 끝나갖고 할부가 그걸 안 끝나면 그것도 또 벌금 내는 것이 있어서 한 석 달 남은 것 같아요. 그때까지 버티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하면 강사료 가령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받으면요. 저한테는 그것이 매출이잖아요. 저는 매출이 순이익이에요. 되게 중요한 얘기죠. 제가 그래서 큰 덩어리로 뭐 하는 걸 싫어해요. 사람 많이 뽑고 그걸 일일이 하는 걸 별로 싫어하죠. 왜 그럴까요? 저는 지식 소매상인데요. 지식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자본이 들어간 게 없죠. 이건 엄청난 화두거리고 엄청난 트렌드의 하나예요. 우리는 이미 지식 기반 사회로 들어갔습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하던 대로 평소대로 있던 대로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의 성공 역할 모델인 K상무는 안 됩니다. 벨트가 지식이라는 거지. 이걸 몸으로 떼어서 할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끔씩 은행에 가보시면 은행원들이 자꾸 줄어드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 일을 사이버상에서 하기 때문에 자꾸 줄여요. 가장 큰 이유는 ATM이 대신한다는 거죠. 그 일이 반복적인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출납 업무가. 출납 업무는 계속 줄이고 자꾸 반가수라쓰니 무슨 개발이니 기업 대출이 이런 쪽으로 가죠. 그게 수익이기 때문에. 요즘 은행에 가보시면 직접 그것을 안 받죠. 뭘 안 받아요? 지료용지를 안 받고 기계에서 하라는 얘기죠. 수익이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식을 기반으로 먹고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앞으로 갈 길은 지식 기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지식 기반 1인 기업가라고 해요. 우리나라 1세대예요. 1999년에 시작했죠. 제가 1세대, K 박사가 바로 두, 그 다음에 구 아무개 씨가 세 번째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매출이 있고 순이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밌어요. 그래서 안 망하기 때문에 재밌고. 여기가 이제 디지털 단지인데 매년 망하는 기업이 있을 거거든요. 자, 바꿔보자는 것이지. 가장 큰 변이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자비라는 뜻을 제가 4년 전부터 강조했어요. 왜 취직이 안 되냐 이거지. 왜? 취직을 자꾸 좋은 회사만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안철수 바이러스닷컴, 한비아 구호닷컴, 오은선 히말라야닷컴 다 1인 기업이에요. 그리고 시작했죠. 저 인해와 성공학닷컴 1인 기업이에요. 지금은 유잡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면 유잡이 되려면 여러분이 언젠가는 조직에서 나오거든요. 지금 나올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나오면 그건 병신이에요. 하여튼 회사에서 나온 것은 정말 병신이죠. 왜 썼어요? 책을 2004년도에 주도 못 자르는 셀러리맨 48가지 차이가 있어요. 48가지 회사. 일단 밥을 주죠. 그 다음에 회식시켜주죠. A4 용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포스트잇은 널브러져 있고요. 커피를 하루에 20잔 먹어도 아무 말도 않고, 화장실 가서 30분 앉아있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 먹을 동기가 있고, 보너스 주고 연월차 주고 1년에 대략 130일 놀고, 130은 여러분 놀래죠? 주말 104일 혁명의 저자인데요. 주말이 104일이에요. 16일이 국경일이죠. 그러면 120일. 유급휴가, 무급이 아니라 월급 받고 놀아 6일. 어떤 놈들은 앞뒤에서 9일 노는 놈들 있죠. 아주 야비한 회사 인간들. 9일 노는 놈도 있어요.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요일날 오후에 가야 되는데 이놈이 한 11시쯤 튀는 거지. 해외에 나간다면서. 지금 보니까 그런 스타일이 한 2명 눈에 보이네. 절대 성공 못해요. 야비한 놈들은요. 그래가지고 126일인데요. 우리나라만 있는 일이 있죠. 분기에 한 번씩 이놈들이 짱구를 부립니다.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시지. 훅 쓰러지셔. 쓰러진 건 지가 술 처먹고 쓰러진 거죠. 그럼 부장님이 나와라. 하지 않고 시골에 다녀오라. 지가 꿈속에서 시골에 다녀오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아이가 폐렴에 걸려. 지가 술 처먹고 걸린 거죠. 폐렴에. 분기에 한 번씩 놀아요. 그럼 4일이면 130일. 이런 나라 있어요? 하여튼 죽으라고 퍼마시고 죽으라고 돌아다니고 130일 놀고, 이래도 이 나라가 13등이야. 돌아버려요. 도대체 딴 나라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이 놀고 많이 퍼마시고 많이 싸돌아다니고 사는 거 보면 이 대단한 국민이야. 그것도 반쪽 쪼개져서. 이 나라는 아마 기네스에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 이유를 본다면 저는 훌륭한 리더의 덕택이 아닐까. 위기마다 어려울 때마다 리더가 탄생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궁극적으로 팔로우십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팔로우십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따라가다 그런 것이 아니라 리더십의 반대 개념인데, 여러분들 곰곰이 오늘 집에 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회사를 다닐 수가 없는데 원래는 다니는 거 마이크를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약간 부흥의 스타일이다 보니까 내려와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너무 이제 사실은 우리는 좀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행복하다는 얘기. 그래서 유잡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려서 오늘의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과 일태된 얘기를 해보겠어요. 그래서 저는 재테크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보통 직장인들 보면 90%가 재테크를 해요. 작년에 펀드에 손대신 분들은 아마 돌아버릴 거예요. 왜 중국이 일어나지 않을까? 계속 유럽에서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나. 계속 차이나. 원금에 계속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돌아버리죠. 저는 재테크 안 해요. 안 합니다. 돈도 없고. 재테크를 하세요. 직장인
테크. 직장인 테크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상사 하라면 하고, 일찍 나가라면 좀 일찍 나와주고, 그 다음에 야근할 때 같이 야근해주고, 하시면 돼요. 그 예를 못 들면 박지성을 생각하면 돼요. 얼마나 착해요. 예? 착하잖아, 사람이. 결국은 그 사람이 자기 일을 내잖아요. 허거슨 감독이 언젠가 한 2달 전쯤인데, 보통 프레스 라인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뒤에 무슨 이렇게 광고 입고 나와서 이렇게 내일 게임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허정무 감독이 대화 나누는 거. 그다음에 어제 차범근 감독이 이제 SBS TV 이제 해설자 대미 그런 거 나왔는데 처음으로 박지성 씨를 데리고 나왔어요. 다음 게임은 얘를 통해서 우승해야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주전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사랑받는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직테크라고 하면 마치 막 부장님 와서 알랑방구 뜨는 것이 아니에요. 팀워크를 발휘하는 거죠. 박지성 씨는 메뉴에 16명의 그 엔트리 넘버 중에서 매일 게임하면 대략 19,000m 정도를 뛰어요. 19km. 가장 많이 뛰어. 막 뛰고 돌아다니까 막 휘젓고 다니니까 감독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좋지 않아요? 휘젓고 다니니까 빠릿빠릿. 그게 주인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쓰는 거라고. 그러면 틈이 보이고 틈이 보인다면은 스트라이크가 공을 집어넣을 거란 얘기죠. 기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박지성 씨는 바보냐고요. 그 사람이 조직을 위해서 기여를 하니까 우승하잖아요, 그 회사가. 우리는 그런 것을 싫어한다고요. 어영이다, 한때는. 저 김대리 저 자식 바보 아니야? 왜 부장님한테 깜짝 못 오지? 제가 쌍용그룹을 20년 다 했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제 동기 중 8명인데 3명이 이사예요. 그 자식들은 옛날부터 어영이 했었어요. 꼼짝 못 오는. 정말 제가 욕을 많이 했었어요. 왜? 우리가 예비군 훈련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기억나, 여성분은 잘 모르는데 30대 중반에 예비군 훈련을 노고상인가 이런 데 가요. 그날은 예비군 훈련이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에 안 들어갑니다. 지금 이사된 새끼는요, 꼭 들어가, 이 자식들이. 그럼 나는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다음날 가보면 분위기가 이상해, 아침부터. 우리 과장님이 시니컬하게 쳐다봐요. 너네 새끼 왜 안 들어왔냐, 이기지. 옆에 김철수는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 새끼들이 반칙을 하고 계속 들어오더라고. 매번 예비군 훈련하면 들어와서 앉아있는 거야. 한 3시쯤 끝나거든요. 헌혈하는 날은 빨리 끝나거든, 더군다나. 나는 집에 와서 자고. 나는 이 교과서에 안 나오는 생존의 법칙을 몰랐던 거죠. 원칙대로 했어요. 아, 이날은 예비군 훈련이니까 나는 집에 간다. 이걸 계속 반복하니까 토요일 날 나오라니까 나는 안 나와요. 노는 날인데 이거 왜 나오냐고. 일요일 날 미친놈이면 절대 안 나가요. 그랬더니 동기들이 데릴 때 내가 누락이 되더라고요. 나만 누락돼요. 그때서 알아서 죽으라고 이랬어요. 어떻게 이랬냐? 우리 부장님 휴가 가면 나는 안 가. 그분 안 가도 또 나는 안 가. 그랬더니 3번 승진을 돼요. 이것이 교과서에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걸 말하면 나쁜 놈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씨 집안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잘한다. 이씨 집안에서만 통해요. 이씨 집안을 S그룹이라고 말한 적은 절대 없어요. 이씨 집안은 많이 있습니다. 땡땡 카드 뭐 많아요. D그룹도 있고 많습니다. 주인이 이신 경우 많아요. 혹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16번째 쓴 책입니다. 책이 안 팔려요. 저는 책을 쓰면 안 팔려. 그래서 출판사 사장님이 아니 교수님은 왜 그러시냐, 이게 책이 왜 안 팔려. 이게 10,000부 정도는 찍어줘야요. 그게 이제 브릭 포인트가 돼서 그분들이 손해를 안 보는데 지금 한 5,000부에서 6,000부 나갔나 봐. 2월에 나온 책이. 그럼 드러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하여튼 가는 곳마다 선전을 해도 나는 거죠. 선전을. 그래서 출판사를 구명하기 위해서요. 이걸 이제 보여주겠어. 한 1분 정도 보여주겠어요. 이게 감각이 있는 사람은 바로 제목을 적더라고. 그래서 제목이 좋아. 다 이런 것처럼 살아라. 이거 한 권 팔리면 890원인가 들어요. 제가 이걸로 부자 되려고 쓰면요.
이러지는 않습니다. 저 이렇게 야비한 인생을 살지 않아요. 대범하게 살지. 제가 조금 색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는데요. 지갑을 좀 보여드릴게요. 오해를 하지 마시고, 저도 이런 패스포드를 가지고 있는데 뭐 집사람이 사준 겁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 이렇게 보시면은 뭐 똑같죠. 돈 들어있고 똑같습니다. 뭐. 다만 오늘 이걸 보여주기 좀 안에 정리를 좀 했어요. 예. 청소를 한 셈이죠. 근데 이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꼬깃꼬깃 숨겨놓은 것이 있어요. 꼬깃꼬깃 들어있는데 이게 여기인데 이게 뭐냐? 꼬깃꼬깃한 건데요. 한 뭐 1년째 가지고 있는데요. 50원짜리 수표예요. 카피 떠서 이게 그 양식을 이렇게 카피 떠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카메라 감독님 한번 당겨 보세요. 한번 당겨 보세요. 좀 지져보는데요. 50억은 공이 9개더라고. 이걸 이제 저희 집사람이 나한테 카피해서 줬어요. 벌어오라는 뜻이겠죠. 지도 하나 가지고 있고 우리 이제 부부 침실 위에 천장에 A4 용지 사이즈로 크게 확대해서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 제가 이 강의하면서 배우는 성공의 공식이 있는데요. 365 플러스 24 법칙이에요. 365일 24시간 이것만 생각해요. 50억 원. 너무 돈돈 하겠지만은 저희의 비전이랍니다. 비전.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도 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전이 없는 행동은요. 시간 낭비예요. 물론 거꾸로 행동이 없는 비전은 꿈이고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인들의 가장 큰 오리와 착각은 자기 비전을 안 간다는 거죠. 아니 50억 벌기로 해서 5억 벌면 하느님 나를 때리냐고요. 과정일 뿐이죠. 성공은 데스티네이션이 아니라 저니예요. 저니. 가는 거예요. 하다가 뭐 5,500만 원 벌고 죽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가다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공교롭게도 저는 85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85세까지 이 강사를 하려고 해요. 92세의 강사님도 계세요. 서울대 공대 교수님인데 이 땡땡 박사님이신데요. 가장 최고령자예요. 그분도 2시간 강의고 100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77세에 히말라야에 등반하신 분이에요. 이선 박사님인가 그러세요. 저 조남이.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제가 85세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자기 관리 잘하겠죠. 그러려면은 열심히 변신을 도모하겠죠. 그놈의 비전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뭐냐? 우리 직장인들 때 말하고 싶은 마이 비전이죠. 마이 비전. 이거 있냐 없냐 이게. 있으면 성공하는 거고 없으면 말짱황이에요. 물론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다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집에 가면 텔레비전이라고 있습니다. 비전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저는 서울에 학교 갈 때, 서울에 있는 무슨 강의 자리라든가 저희가 다니는 강의하는 학교에 갈 때는 신형 BMW를 타고 들어갑니다. 2억 6,500만 원짜리인데 협찬을 받았어요. 저한테 줬습니다. 2억 6,500만 원짜리 차를. 이 차를 타는 이유는 일단은 빨리 가요. 이것이 연비 좋고 안전하고 이걸 협찬을 받았어요. 세금을 냈더니 주더라고. 신형 BMW는 첫 번째 B 버스, M 메트로 지하철, W 워킹 타고 들어가요. 정확하게 일산에 나와서 경희대에 꼬리는데 1시간 25분. 정확해. 어기는 법 없음. 파업할 때 빼고. 세금 내니까 그걸 준 거예요. 10시쯤 수업이 시작하니까 제가 11시쯤 수업이 시작하니까 제가 한 9시쯤 나가나 봐요. 그럼 전반적으로 자리가 비어 있어요. 앉아요. 뭐겠어요? 책을 봐야지. 책을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치로 저 자식 뭐지? 이렇게 쳐다봐요. 다 쳐다봐. 모든 사람이 지하철에서는 템플스테이에 템플스테이 아세요? 명상. 정발산역에서 종로 상가역 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나머지는 핸드폰으로 이제 1박 2일 패밀리 떴다 이런 거 봐.
이게 소리가 들리면 괜찮은데 지만 듣는 거야. 이 썩을 놈들이. 같이 들어야 되지. 그럼 내가 쳐다봐요. 그러면 뭐야 그래요. 막 또 웃어. 어느 누구도 리딩을 하지 않아요. 아니면 자고. 왜 그럴까요? 이게 없어서 그래요, 이게. 저는 왜 읽어야 될까요? 다음날 강의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고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고민이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고민이 없어요. 자, 여러분의 선배, 여러분의 친척, 주변 사람 중에, 지인 중에 하여튼 돈깨나 좀 만지고 이름깨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놈이 바쁘니까. 못 만나. 늘 바쁘잖아, 그 사람.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욕해. 바쁘다고 사람이 이제 변했다는 둥. 모임에 나오지도 않고. 아니, 모임에 어떻게 나가냐고. 지 비전 찾기도 바빠 죽겠는데. 아니, 우리는 열심히 사는 놈은 이상하게 생각은 알아요. 아니, 가끔 강남에 이런 데 가보면요. 외제태가 막 6대가 계속 갈 때가 있어. 가끔 지나간 사람 욕해. 발로 차기도 오고. 왜 그러냐고 도대체. 걔가 벌어서 쓰겠다는데. 왜 잘 사람은 뭐라고 하고 성공한 사람은 뭐라고 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압공정에 대해서 몰라. 압공정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일산에 단독주택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일산 안에. 일산은 정발산이라는 작은 산, 해발 80m인가? 언덕 같은데 그 양쪽으로 단독주택이 한 800여 채가 있어요. 가끔 뭐 STV에 나오는데 그 장면, 지금은 그런 것이 이제 만연됐는데, 그러면 그냥 조그만 잔디가 있어요. 이렇게 그 집이 평수가 좀 작아요. 이 택지가 7, 8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니, 7, 80은 적은 거잖아요. 집 들어서면 마당이 적어요. 그러면 이제 봄에 이제 올 4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좀 시간 나면 화초를 사다가 이제 농협 이런 데서 사다가 막 장식을 해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앉아 있는데 지나가던 분이 어머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막 감탄하는 소리를 예쁘다는 거야. 그분이 바로 10분 전에 제 압공정을 못 봤던 거죠. 저는 반바지 입고 일찍 가서 화훼 농원에서 물건 사다가 땀 뻘뻘 흘려가지고 막 심어놓고 3시간 걸쳐서 물 주고 딱 끝났던 거예요. 앞에 얼마나 힘든 일을 몰랐다는 거지. 그래서 과연 어떤 일이 성공했으면 그분의 압공정을 헤아려 보라고. 요 석세스TV 이걸 총괄하시는 최인규 대표님 오늘 처음 뵀는데, 저분의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은 저분은 천재인지 알더라고. 저분이 카툰을, 에코노믹 카툰이라는 걸 그리세요. 취미 삼아서. 취미는 아니 갖고 대박이 지금 터지고 있네요. 이걸 뭐 스마트폰으로 리리스로 하실 모양인데, 이건 뭐 글로벌한 카툰이야. 이게 에코노믹 카툰이야. 경제 관련. 저 양반 지금 저분이랑 친해질 생각인데요. 이건 대박이에요, 대박. 근데 사업으로 한 4번 말하면서 바닥을 쳤더만요. 호떡 장사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압공정이 단단하니까 내공이 나오는 거지. 이거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5월 20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잔디가 자라요, 잔디가. 잔디를 막 깎고 또 앉아있어서, 근데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참 잔디가 잘 나렸다고 해서 막 칭찬하더라고. 웃기지 마, 새끼. 지금 방금 깎았다고 내가. 깎아서니까 잘 보이잖아요. 그럼 대부분 잔디를 보면 잡초도 안 뽑고, 지금은 잡초와의 전쟁이에요. 올해는 너무나 잡초가 많이 서식해가지고 뽑아도 이것은 이 잡초는요 그 생존력이 강해요. 그걸 뽑아댔기 때문에 3일 연속 뽑아댔기 때문에 잔디가 보이는 거죠. 아시겠어요? 왜 그럴까요? 좋은 잔디를 원하기 때문에, 나의 비전 때문에 그렇죠. 땀을 뻘뻘 흘려요. 자, 아니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 이렇게 장황하게 네 자랑을 하는 거냐. 브라보 마이 라이프, 제 모 신문사의 저희 사이트 명이에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 부 잘 먹고 잘 살자 이게요. 여기서 잘 먹고가 웰빙이 아니라 웰리스. 알겠어요? 웰빙은 좋은 스파, 유기농 이런 개념이 넘어서가 웰리스. 그 다음에가 웰다잉입니다. 잘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재밌어요. 좀 이따 말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그런 묘병을 잘 안 쓰는데 사람이 죽었고 나서 어떤 뭐 조사 같은 걸 이거 쓸 때 돈을 몇천억을 벌었고 건물을 몇 개 지었다 이런 것은 그건 말 안 해요. 어떤 분야에 기여를 했냐면 말하지. 돈을 안 가져간다는 뜻이죠. 여기서 부자분은 돈이 아니라는 뜻이죠. 풍족한 웰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풍족하게 웰을 것이냐? 부자를 보면 여러분들은 밭전자를 읽어낼 수 있어요. 이것은 옛날 사람들은 부자는 하나 입을 먹을 수 있는, 아니면 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땅만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했나 봐, 옛날에. 이 행복복자 봐도 그래요. 요 단어가 딱 있고 이 보여줄 시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안이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걸만 보여줬어도 그건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밭전은 뭘까? 일이라, 일. 일이야. 일이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일종의 DNA예요. 여러분이 이걸로 유 스토리를 쓸 수 있어요. 나만의 스토리를 쓴다는 거지. 100년 정도 살면서. 그게 여러분의 석세스 DNA. 석세스 DNA. 일이. 이것을 등한시에서는 성공이라는 것은 길이 멀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잘하는 것을 재테크라고 하지 않고 직테크라고 하는 용어를 제가 4년 전에 만들어냈어요. 4년 전에. 그래서 저는 하는 일로 부자가 되면 어떨까? 하는 일로. 너 하는 일로 부자가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자가 되려면 무슨 생각을 하냐? 돈 부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돈 부자. 월급쟁이가 돈 부자 되는 것은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입사 동기라든가 친구 중에 갑자기 막 고급차로 바꾸고 얘가 막 술로 탕진하면서 부유한 생활하면 걔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횡령을 했든지 아니면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알잖아요. 상가집에 가서 친구인데 못 가보겠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셔갖고 뭐 가령 뭐야 뭐 저 파주에 있는 땅이라든가 조초에 있는 땅이 돈 한 200여 반지 오면은 부자가 바로 되잖아요. 그러면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 부자는 0.00 몇 프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늘이 되래요. 사실은 이제 수백억 대의 어떤 자산가들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뭐 STX에 뭐 요즘 뜨는 셀러리맨 신화라고 할 수 있는 뭐 강덕수 회장님이라든가 필라코리아의 윤윤수 회장님 같은 경우들은 하늘이 내린 것이 어째다 있는 거예요. 어째다가. 그것도 그분의 악공적은 우리가 잘 모르지. 뭔가 강한 베팅을 했고 강한 도전을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렵고 일부자는 돼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리는 K상무님. 여러분이 만약에 대기업에서 지금 근무를 한다면 그 K상무님의 특징은 세 가지로 압축이 돼요. 1. 밥을 빨리 먹는 분들이에요. 밥을 후다닥 먹어요. 밥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치 않아. 응? 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윗사람이 찾아오니까 빨리 먹고 빨리 들어요. 두 번째 지금 얘네들은 애시당초 휴가를 간 적이 없어요. 왜? 윗사람이 출근해서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휴가를 가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올해 K상무님이 휴가를 가시면 그분은 그 조직에서 떠나갔다는 마음을 정리한 거예요. 특히 이시집안 사람들. 여러분 상사 중에 K상무님이 올해 휴가 가면 그분은 그 일을 접겠다는 뜻이에요. 안 다니겠다는 뜻이지. 전문인 나오는 지가 가면 어떻게 회사를 가요? 회사를 쉴 수 없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저녁에 술을 마셨던 독감이 걸렸던 그분이 결근이라는 단어는 몰라요. 그것을 일에 미친 사람이라고 해요. 내가 여쭤볼게요. 일에 미치지 않고 여러분의 조직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알려주세요. 그 사람은 노얄 패밀리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씨 집안에, 구씨 집안에, 허씨 집안에, 신씨 집안에 노얄 패밀리만 그렇게, 그 사람은 주인이잖아요. 주인. 아니 21세기 이 디지털 시대의 주인 있고 모습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말이 그렇다는 거죠. 말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꿈부자. 되게 어려워요. 여기에 목매드는 분이 있어요. 오은선 대장.
한 100년 전 사람이죠. 유관순 할머니. 19세에 몸을 던집니다. 나라 독립에서. 여러분, 어머니, 유관순 누나 어머니 입장 생각해. 돌아버려요. 딸년이 가서 나라를 위해서 던져버리니까. 생각해보세요. 그 구한말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분의 어머니 심장은 아마 녹아버렸지.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 안창호 선생님, 이준 열사, 이순신 장군, 그 다음에 박영석 대장, 엄원길 대장 와이프 한번 생각해봐요. 16개 봉우리 해서 다리 부러지고 꿈. 엄원길 대장은 그분 전화번호가 그때 전화번호가 8848m. 번호가 8848이에요. 에베레스트 전화번호. 김은국 씨 끝 전화번호 2002예요. 한일 월드컵. 꿈에 몰입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좋은 것은 축구예요. 김은국 씨가. 이것을 꿈부자라는 거예요. 굳이 말씀드리면 한비아 씨. 구호에 모든 걸 던졌죠. 이런 것을 저는 운동권이라고 합니다. 운동권. 운동권이 집안에 자식으로 태어나면 그놈의 집안은 작살나죠. 근데 이분들이 역사를 이루죠. 어느 누구도 운동권이 아닌 것은 운동권이라는 그런 데모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아니에요. 21세기에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아셨어요? 그런 이념적인 얘기가 아니라 뭐 하나의 꿈을 비춰있는 사람들은 굳이 뭐 경희대에 계신 윤무부 새 박사님 그거밖에 몰라. 집안은 피곤해. 계속 새만 쳐다보면 그분 부인은 돌아버릴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이 집안을 살리냐고. 나중에는 살리지. 나중에 광고 찍고 CF 찍고. 근데 이분들의 꿈부자 이거 어려워요.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것은 마음부자. 가령 법정 스님. 관이 없어요. 무슨 관이 말이 되겠어요? 두 번째 김수현 주교님. 멀리 테레사 수녀님. 지금도 청량리역에서 밥을 퍼주시는 최일도 목사님. 뵙지 못했지만 그분은 그분의 성직자로서의 퇴직금은 3억도 내놨더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시는 가령 이거 구로구 하면 구로 중앙시장에서 재래시장에서 평생 야채장으로 모은 돈 3억 6,666만 원을 한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돌아가신 할머니. 평소 나쁜 일 했지만 장기를 기증하신 분들. 다 퍼주시는 분들. 그리고 작은 김장훈들이 있어요. 작은 박상민들. 리틀. 여러분 월급에서 꾸준히 땡땡 재단으로 10,000원, 20,000원씩 월급에서 내가는 그 지로용지로 드린 돈을 한 10년 이상 하시는 우리 월급쟁이들. 그런 작은 마음부자예요. 궁극적으로 마음부자가 되는 게 가장 크게 성공한 건데 이거는 뭐 속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일부자라는 뜻이에요. 일부자가 되는 방법은 아까처럼 K상문을 모자이크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논리는 이거예요. 여러분 대학 다닐 때 보면은요. 사법고시 반이니 뭐 외무고시 반이니 공인회계사 반 같은 게 있어요. 변리사 반. 꼭 된 사람들은 그 반에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성공 모델이 있고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비전을 못 찾으시면은 여러분 곁에 있는 K상문을 모방하세요. 그분이 말할 때 자꾸 이렇게 똑같이 하시고, 그분이 노타이면 노타이를 하시고, 그분이 걸어갈 때 이렇게 후카시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하시고, 그분이 와! 하고 있으면 같이 웃고, 따라서 하세요. 자, 가령 서울 예전이라는 학교에서요, 예술전문대학에서 방송연예과 학생이 1학년이야. 그분이 개그맨이 되고 싶어 해. 그럼 걔가 모델로 삼는 사람은 일단은 전유성 씨 아니겠어요? 아니면 신동엽 씨라. 김용만 씨겠지.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비전을 삼는 것이 뭐가 나쁘냐고요. 자, 제가 더워서 저거를 좀 보겠습니다. 근데 잘 웃지를 않으시네 이분들이. 예. 딴 데는 박수를 가끔씩 나오는데 예. 이게 너무 엄숙해서 죄송한데요. 엄숙한 건 아니고요. 근데 긴장을 딜라는 거죠. 강의는 괜찮지 않아요? 안 괜찮아? 사실은 이건요. 오프 더 레코드인데요. 저는 회사에서 이제 잘렸다는 거죠.
자른 건데요. 자, 백수로 있으면요. 중요한 것은 몸뚱아리는 편해요. 마음이 지나갔지. 아셨어요? 이게 일자리가 없으면 힘들어요. 가끔씩 제가, 이건 이제 여담입니다. KTX 사러 부산에 갈 때는 이제 아침 강의였으면 무조건 KTX를 타야 돼요. 왜? 부산이 안개를 끼고 김포에 안개 끼면 이제 막 이게 안 뜨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면 첫 차가 5시 반이에요. 그러면 뭐 5시 반에 딱 오지 않죠. 5시 한 10분 정도 도착해서 화장실도 가고 뭐 햄버거도 사서 이제 가야 되는데, 가면 지금은 괜찮은데 5월 1월 달이에요. 눈도 많이 오고 그러면 그분들이, 노숙자들이 어디 가서 잘 곳이 없잖아요. 흔히 말하는 쉘터가 없는 거지. 이게 숨을 곳이. 그러면 이분들이 그 서울역 그 대합시 안에 있으면 좋은데 이걸 다 내보내요. 이게 그 공익들이. 근데 짐이 없으니까 너무 추우니까 이분이 문이 이중으로 돼 있어요. 문이 하나 있고 대합실 문이 또 있어. 그 공간에서 온기가 나와. 거기에 대략 40명 이르고 딱 있어요. 작년에 신종플루 있을 때 내가 그 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맞고 들어갔어요. 이러면 안 되지만. 그리고 그분들이 문 열면 바로 가는 곳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은 온기가 있거든. 왜? 터지면 안 되니까. 가장 많이 오는 것은 손에 쉬 하는 거 있잖아요. 계속 1시간 들려요. 그게 우리네 현실이에요. 전 세계 13등 나라의 국가였어요. 이것은 뭘 말한다? 양극화를 의미하는 거죠. 거기서 양극화를 하는 기준 스탠다드는 워크. 왜? 워크가 캐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감독님. 1998년도쯤 돼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 그에 비해서 팀장이 됐어요. 근데 저는 군대를 현역으로 안 가고 방위를 했기 때문에요. 유니폼에 대한 막 묘한 로망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뭐 이제 학사장교 이런 모습 보면 막 확 떨리고 그래요. 그걸 안 입어봤으니까. 방위는 안 입어요. 나라에서 피복 주차를 주지 않습니다. 피복을 안 줘요, 이 나라에서. 피복. 옷을 안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방에 있는 당시 대리를 스카우트해서 제 밑에 부하로 데려와요. 얘가 똘똘한데 다 좋아. 얘가 애티튜드가 삐딱해요. 이게 언뜻 봐서는 성실하지 않고 부정적이야. 뭔 얘기를 하면 팀장님 왜 그러세요? 막 그래. 우리가 뭐 삼성전자예요? 막 이러게. 얘 그 대목에서 삼성전자를 들먹이냐고.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죠. 뭐 하려면 안 된다고. 그래서 늘 마음고생을 했어요. 2년 데리고 있으면서.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말로는 이제 요즘 유명한 책 중에 이제 넛지라는 책이 있어요. 넛지는 지나가다 훅 찌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마. 사모님 오신다. 경찰 있어. 우리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고속도로라든가 이 국도 가다 보면 저쪽에서 깜빡깜빡 해주잖아요. 경찰이 있다는 거. 그건 속도를 내리라는 거지. 속도를 내려라 이러면 아니잖아. 야, 경찰 때문에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오늘 강의는 그거예요. 제가 넛지에 찔러주고 가는 거지. EBS TV를 보다 보니까, 물론 넛지라는 책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지만 광고하는 것 같아서요. 딴 사례를 말하겠어요. 강북 지역 같아. 우리 구도심 있잖아요. 구도시. 아파트가 없는 곳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봇대가 이렇게 쭉 골목에 있는데 11시가 되면 그 동네 사람이 와서 비닐봉지에다가 쓰레기 같은 거 막 버리는 거야. 왜? 그 비닐봉지 가격 있잖아요. 쓰레기 봉투 있잖아요. 돈 주고 사는 거. 그게 이제 아까워서 그런가 봐. 아침 7시 되면 환경미화원 아저씨가 오면은요. 정말 거짓말 않고 산더미처럼 싸요. 다 버리는 거, 거기다가.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 응? 가령 뭐, 버리지 마세요. 양심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안 돼. 아예 CCTV를 다뤄놓으면 아예 모자를 쓰고 와. 이렇게. 안 보이게. 다 그래. 그래서 하루는 서 있었어, 사람이. 가만히 들고. 왜 버리냐면, 이제 못 버리고 그냥 가. 근데 카메라가 계속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물어볼 수는 없고.
이래 고민하다가 이제 아이디어를 냈어.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사람의 행동을 바꿀까? 그래서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서 화단을 조성했어. 화단을 만드는 순간 저녁 11시에 놓다 그냥 가. 이것은 넛지라는 방식이에요. 제가 오늘 드리는 이 강의는 여러분이 여러 분야에서 오셨잖아요. 제가 그 분야에 뭐 정성이 간 사람도 아니고 일개 강사이기 때문에 다만 조직에서 오래 근무했고 먼저 나왔다는 거죠. 먼저. 그걸 경험으로 찔러주고 갈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우연치 않게 그 친구가 이제 과장이고 제가 이제 팀장이면 우연치 않게 직원들이 어디 가고 둘이 이렇게 같이 앉게 돼 있었어. 찬스다고 해서 제가 그 김 과장한테 물어봐. 김 과장 힘들지? 네. 너 내가 질문해 볼게. 사지선단형인데 한 4가지 중에 하나 네가 적어라. 답을 해라. 야, 너는 지금 1998년도에 너는 어디 있니 지금? 걔가 말했어요. 네, 저는 쌍용그룹 홍보팀에 있지요. 맞잖아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그러면 2010년 6월 8일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 4가지 중에 하나예요. 4가지. 20대라면 그냥 그 유학을 가고 싶어. 환장해. 확 떠나자. 아무나 떠나나요? 돈 있어야 되지. 두 번째는 여자인 경우는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그것도 세계여행. 아무나 가나요? 그게? 돈 있어야 가죠. 그래서 세 번째를 가장 많이 해. 이 회사만 떠나면 나는 잘 풀릴 거야. 그래서 회사를 옮기든지. 아니면 좀 똘방지고 좀 이렇게 좀 과격하다면 지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지 사업을.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공교롭게 자영업을 하겠다고, 내 사업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제가 깔아놓은 이 올감이 딱 걸린 거지. 너 잘만 따뜻해서 내가 곧바로 질문했어요. 김 과장, 네가 자영업을 한다라면 너 이렇게 할래? 네가 자영업을 하려면 너 이렇게 할래? 라는 말을 했었더니 얼굴이 펄개지면서 내가 태도를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나는 영원히 헤어졌는데, 아니 이제 뭐 하다가 이제 헤어졌어요. 팀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그래서 딴 회사 갔어요. 이게 싸워서 집안이 이제 풍지박산이 난 거죠. 근데 그분은 모 중소기업에 이사하세요. 가끔 이제 전화와 고맙다고. 애티튜드를 바꿔준 거지.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바라고 싶은 거는 작은 모멘텀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참 행복하네. 상무님이 나한테 일 많이 시키는데 참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가 좀 어렵지만 최근에 내가 더 일요일날도 좀 해줘야 되겠네. 불도 끄고 나가줘야 되고 이런 거지. 무슨 큰 성공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 벤처에 투자하라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뭐 주식 투자 얘기하나요? 제가 뭐 템플스테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워키티드 얘기하겠다는 뜻이에요. 워키티드. 처음 보실 거예요. 처음 만들었어요. 책을 써서 빠르면 9월에 나와요. 워키티드의 책을. 도대체 일이 뭐냐? 일은 우리는 축복이라는 개념을 안 갖고 노동이라는 개념을 갖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모 백화점에 한 달에 2번씩 나와서 그 영업하시는 우리 그 소위 흔히 말하는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요. 그분들한테 매번 물어봐. 아주머니 아니면 매니저님 혹시요 세일 때가 행복해요? 세일 안 할 때가 행복해요? 그러면 세일 때가 행복하다고 그래요. 하루가 발로 지나가는데 바로 물건 막 팔고 정신없어. 몸은 피곤하지 마음은 피곤하죠. 세일이 아니고 이제 세일 끝나고 이제 손님 안 오고 가니까 그러면 멍청하게 서 있어야 되잖아요. 못 앉아 있거든요. 그분들이. 앉아서 장사하실 분은 없잖아요. 그건 A상인데 서 있는 거지. 그 뭐 직업 환경이 그런 것이 아니라 판매사님이 앉아서 오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은 노동이 아니라 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에서 혹시 오류가 없길 바라요. 아시겠습니까? 21세기 무슨 놈의 워크 앤 라이프의 밸런스인데 지금 잘 먹고 잘 쉬어야 되는데 왜 일을 자꾸 덜 먹이냐. 일 없이 대한민국은 없었어요. 50년 만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 없이 이 구로동에 있는 가리봉동 여기가 봉제 공장의 산실이에요. 그분들이 달러를 왕창
70년대 벌어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누구는 일이고 노동이고 누구는 축복이고 일의 목표 있으면 축복이에요. 일의 목표 없으면 노동이죠. 아까 여기서 목표는 비전이죠. 비전. 내가 이 회사에서 그러면 직장인들한테 비전은 두 가지로 압축돼요. 여성인 경우는 최초라는 단어를 쓰시면 돼. 최초 인사과정, 최초 상무, 뭐 최초 본부장. 여자이니까 최초. 남자 최연소. 최연소 상무이사. 그건 비전이기 때문에 꿀 수도 있어요. 그럼 재밌어. 재밌다니까요. 뭐 성공한 놈들은 무슨 별 뭐 다른 거 있나요? 지 비전에서 몰입하는 거 365 플러스 24. 연애하기위해서 여러분 사모님 지금 아니면 여자친구 손목 한번 잡으려고 키스 한번 해보려고 온갖 짱구 굴려가지고 온갖 이벤트를 만들어내잖아요. 울리려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왜 회사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회사 상사 한번 울려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된다? 행복해지려고. 그렇죠? 행복 복자에 받전자 있어요. 경제적인 여건이죠. 그런데 철딱성이 없는 직장인들은 일만 하는 건 싫어한답니다. 나 이러다가 20대, 30대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뭐 정치할 거 아니니까 사실대로 바르겠어요. 자, 삼성경제연구소 뭐 이건 뭐 이미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어요. 이 회사에서요. 전 세계 직장인들 좀 먹고 살만한 직장인들한테 물어봤어. 회사 왜 다니세요? 물어보니까 한 4개의 집단이 좀 다르게 말했어요. 이게 좀 조금 그런 자세히가 안 나오는데 제가 좀 약간 각색을 했어요. 강의하다 보니까. 미국 직장인들은 뭐라고 말했을까? 자기 실현이라고 말했어요. 자기. 이것은 굳이 말하자면 성공 같은 거죠. 흔히 성취 이런 거. 제가 말하는. 여러분 가끔씩 미국 드라마 보면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이 안 나가고 커피에 뭐 햄버거 먹으면서 막 이 얘기 하잖아요. 뭐 이렇게 이러잖아. 그런 거 가끔 자주 보는 거잖아. 이렇게 나 왔다 갔다 이렇게. 우리 점심은 12시인데 11시 40분부터 나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아 이거 왕왕 있어요. 그래서 왕왕 있어요. 구내 식당이 없는 이상. 그리고 1시부터 일해야 되는데 1시 5분에 드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이빨 닦고 다 하고 이제 1시 30분에 와서 자리하죠. 땡땡 기관 같은 데서도 많이 해요. 공짜 들어가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저는 공무원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땡땡 기관이라고 했지. 일을 가장 많이 해요. 근데요. 햄버거는 그분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도 먹어요. 우리나라 직장인도 햄버거 먹어요. 먹는 시간이 달라요. 오후 4시에 사다리 타고 먹어요. 사다리 타고 간식 걔네들 주식. 일의 양이 우리가 많아. 대략 70시간 정도. 그것도 밀도 있게. 그래서 부자예요. 이 미국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느 누구도 부인을 못 하잖아요. 가장 부자니까. 그것이 또 모델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 제가 뭐 필리핀 얘기해요? 파키스탄, 네팔? 조용히 살자? 그건 저건 아니에요. 우리는 경제 강국이거든요. 모델이 그게 될 수 없잖아요. 프랑스 직장인은 유럽을 말해요. 물론 지금 유럽이 조금 뭐 자꾸 뭐 어렵습니다만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제가 봐서 걔네들이 주당 한 35시간 정도 일해요. 일을 적게 해요. 그래서 어느 국가는 노조에서 일을 더 많이 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3년 전 자료인데요. 이 성장률이 미국이랑 일본에서 툭 떨어져요.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 결국은 저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는 아니니까. 여기서는 뭐 이탈리아, 뭐 스위스, 독일 이런 걸 말해요. 니들은 왜 회사를 다니니까 자기 보람. 자기 보람. 되게 중요해요. 자기 보람. 자, 저도 한두 가지 이제 명품을 가지고 있는데 명품이라서 좀 그 브랜드 있는 명품 있잖아요. 명품을 찾기 사치라고 하시면 안 돼요. 흔히도 우리는 명품을 사치라고 하는데 명품이라는 것은 한 땀 한 땀 것을 명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가는 것들, 브랜드가 탁월한 것들을 명품이라지 그걸 꼭 굳이 사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아마 여러분 지금 특히 여성분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그 명품의 90%는 이놈의 동네에서밖에 안 나와요. 남자가 좋아하는 그 로망은 시계 또는 차거든요. 다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이 태도가 보람이라는 것이 돈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지. 그것은 우리 국민이 풀어야 할 숙제예요. 왜 그랬을까? 왜 우리는 명품이 안 나올까? 그 다음에 일본 직장인. 니들은 왜 다니냐 그랬더니 의외의 답이 나왔어. 인간관계 확대. 그러니까 회사는 좀 힘든 곳이지만 상무님 만나고 부장님 만나고 대리인이랑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같이 하는 것이 좋다는 거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 세 나라는 다 그렇다 치고 우리 한국 직장인, 우리의 한국 직장인, 대한민국 뭐라고 했을까? 거의 대답이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지금? 가슴팍에 써 있잖아요. 뭐라고? 먹고 살라고.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짜증나요. 일한 만큼 월급은 안 주잖아요. 안 주잖아요. 근데요, 과연 그럴까요? 일한 만큼 월급 안 줍니까? 버는 족족 써서 그렇죠. 재테크가 아닌데서 그 얘기는 못 하겠어요. 출판도 없고 지금. 그래서 여러분 캐시의 플로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달 월급을 받아서 가장 목돈으로 많이 찾아가는 거,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도 그 회사를 많이 가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집에 가서 그려보세요. 월급을 번 돈을 때 적고 왼쪽에 적으세요. 왼쪽 오른쪽에 나가는 돈을 계속 해보세요. 많이 나가는 순서대로. 그러면 나와요. 그래서 100원 벌어서 100원 쓰면 헛장 사잖아요. 100원 벌어서 20원 써야 80원 남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냐고요. 이걸 캐시 플로우라고 그래. 그 플로우를 막아야 되는데 쓴다는 것이지. 그러면 목돈은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월급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비 습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 가전제품 얘기해 줬는데 그것도 말을 못해요. 그 회사를 많이 나가기 때문에. 공적으로 말을 못지만 개인적으로 말을 다 해요. 이따 그 얘기 듣고 싶으면 이렇게 모이세요. 이렇게 다 알려줄게요. 이렇게 강의 마무리 때 한 5분에 특강 해줄게요. 예. 그 얘기를 공적으로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테이프가 또 그 회사도 가거든. 힘들어요. 힘들어. 이 언론 통제가 돼가지고 힘듭니다. 저는 이래서 가난하다고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만든 인생은 이런 인생의 마일리지다. 자, 카드는 안 보여주더라도 자석은 무슨 게 어떤 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카드 이렇게. 여러분 이 카드 마일리지를 막 쿠폰부터 막 모으잖아요. 그래서 모은 다음에 이걸 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일이 마일리지인지. 마일리지를 쌓으려면 그걸 많이 써줘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 얘기를 하겠어요. 이분은 반응이 좋아, 반응이. 이 주최 측에서 이분은 좀 박아놓으신 것 같아. 계속했어요. 이 방송 이런 데 보면은요, 이 동원부대에서 박수 치신 분 있잖아요. 일당 2만 원짜리거든요. 미리 연습해. 그럼 와 박수 치거든요. 돌아버려요. 이 세상은 상당히 각본에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제 돈 하지 말고 일로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강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재테크와 조금 비슷하게 가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자, 10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100은 만점이 아니라 100년을 산다는 것이죠. 이미 초기 고령화 사회에 이미 들어갔고 올해부터 베이비 부모 770만 명 중에 40만 명에서 50만 명에서 일터에서 나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회에 엄청난 10년 동안 파장이 생기겠죠. 뭐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아파트 뭐 이런 거 따지 떠나서 그분이 일자리에서 나온다는 거죠. 나온다. 물론 나와줘야 또 신입사원을 뽑겠지만 그분들이 전반적으로 몇 살에 나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것을 호모 워커스라고 해요. 아까 또 일이 나오잖아요. 오직은 일하는 인간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잘못된 반응이지만은 베이브 부모 때문에 그렇고 100년을 살기 때문에 저는 호모 워커스 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보는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 전문가들은 이미 직장은 없어졌고 이제는 직업 중심에서 일로 간다는 거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이 없으면 여기서 일은 컨텐츠예요, 컨텐츠. 내가 뭐 잘하는 거. 잘하는 거가 있어야 돼. 아까 제가 맨 말씀에 말씀드렸던 유잡이라는 뜻이지. 네가 직업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세계적인 미래학자들이 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앞서서 가는 거지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늘 강조한 공식이에요. 96 빼기 50은. 여기서 100년 인생에서 95는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여명의 나이예요. 요 정도까지 살면 좋죠. 저희 아버님 86인데요. 좀 풍은 오셨는데 말짱하세요. 말짱하십니다. 물론 이제 보수 유지비가 많이 들어요. 전립선, 고혈압, 백내장. 망가져요. 기관이라는 것을 쓰면. 그 다음에 최근에는 폐 쪽도 안 좋아요. 담배를 많이 태셔서 그렇다는데요. 한 번 정도 폐렴을 앓고 갔답니다. 심하게. 숨을 쉬는데 한때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인과 함께 살면요. 인생이 뭐라는 걸 아주 겸허하게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분가하지 마시고 모시고 살면요. 아직도 저는 우리 아버님한테 내와야 내와. 아직도 어린이에요. 사사건건 우리 아버님이 전형적인 A형인데요. 다 간섭해요. 맘뜻이 놔라, 일어나라. 들어왔냐? 너 얘 안 들어오냐? 난 돌아버린답니다. 우리 집에서 저의 권력 서열을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집에 저희 권력 서열은 1위가 저희 부인, 2위가 저희 딸, 3위가 우리 딸이 좋아하는 애완견 순하오죠. 4위가 저, 5위가 우리 아버님, 6위가 우리 아들. 우리 집에서 별명은 ATM입니다. 현금 지급기. 요즘 것들은 자식들이 돈을 타지 않고 문자로 보냅니다. 아빠 렌즈가 찢어졌으니까 5만 원만 보내줘. 안 보내면 짜증낸답니다. 바로 쏴줘야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야 됩니다. 지금. 인생이 50이 넘으면 속된 말로 돌아버립니다. 돌아버려요. 자, 그래서 50이 되면 누구나 흔들리죠. 첫 번째 제가 이제 55이기 때문에요. 나이가. 오늘은 약간 신경 썼습니다. 이 왁스 좀 바르고 와이셔츠 좀 타이트하게 입었어요. 약간 젊게 입어요. 왜냐면 찍히기 때문에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보통 때 강의장에서 이렇게 좀 사포게 하진 않아요. 대충 가는데요. 물론 강사료를 많이 주는 데는 정말 예쁘게 하고 갑니다. 전형적인 저는 프로기 때문에요. 싸게 먹으려면 대충 해요. 대충. 오늘 여기 강사를 많이 주시거든요. 예. 제 대표님께서 많이 주십니다. 이건 CD만 잘 돌아가면 저는 대박인 거죠. 자, 50. 이게 두 가지입니다. 150이 이제 하프잖아, 하프. 이게 우리가 축구를 보면 전반전 있고 후반전 있잖아요. 하프 때 생각이 전반전에 2대 0으로 졌으면은 뭐 후반전에 무슨 전략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50이 아니라면 전략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행복한 거지. 나갈 일터가 있고 월급 제때 나오고 이걸로 아파트 사시고 아이들 학교 다니고 정말 행복한 거예요.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승진 오고 그러면 막 이건 대박이죠. 이것을 조상의 음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할 때마다 지금 사업 하신 분도 있어요. 할 때마다 뭐가 안 돼. 그것은 조상의 저주지요. 여러분 조상 중에 어떤 분이 뭔가를 잘못한 거야. 아주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한 것은 조상이 잘못한 거, 여러분이 잘한 것도 조상인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이제 살아보면 알아요. 아, 돌아가신 조상이 나를 도와주는구나. 뭐 미신 같지만 진짜입니다, 진짜. 자, 이것을 경제 수명의 브릭 포인트라고 하는 거죠. 50이 되면 경제 수명이 끝나죠. 회사에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 시집안은 뭐 빨리 내보내죠. 빨리 내보내. 물론 여기서 공공기관은 좀 늦게 가죠. 늦게. 근데 좌우장은 50원짜리. 그러니까 여기서 50이라는 것은 딱 50이 아니라 53도 되고 59도 되고 경제 수명이에요.
근데 나오면 이제 대략 뭐 40년 정도, 45년이 남아있는데 건강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대략 70 정도 돼요. 70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아파. 그래서 제가 알아요. 아, 의사가 왜 필요한지. 우리가 청년 때는 의사가 치료인지를 모르잖아요. 좀 DNA가 좀 특이한 사람도 빼고. 저 최근에 느낀 거예요. 치아. 치과 선생님이 가장 부러워요. 이것이 오복 중에 하나인데요. 두 가지가 망가져요. 눈도 나쁘죠. 이것도 나쁘죠. 그러니까 치과 가서 매달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좀 몇 개, 한두 개는 빠져있어요. 지금 임플란트 해야 되는데요. 그게 지금 관리를 잘못했더니 힘들어요. 그래서 그 뼈를 심을 곳이 없어서요. 뼈를 이식해야 된답니다. 그게 무섭네요, 지금. 차일질 미루다 보니까.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뭐 강의를 하니까 인생이 편한 건 아닙니다. 아셨어요? 예? 가끔 내가 명강사업이고 내가 명품 인생 사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나는 강의만 잘할 뿐입니다. 아셨어요? 나도 인간성 나빠요. 예, 약속 어기고 뭐 신호등 안 지키고 그럽니다. 저 성인이 아닙니다. 목사님이고 신부님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요 불쌍한 겁니다. 이 건강 수명이 이제 70 이제 저도 느껴요. 이제 뭐 노안도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거 좀 싫어하고 굳이 말씀드린다면 남자로서 할 수 있는 그 부부 생활의 어떤 의무 방어전 같은 것들을 좀 소홀히 하게 돼요. 의무 방어전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이제 주당 뭐 2번 정도 이렇게 매치를 해야 되는데 뭐 한 달에 한 번 한다든가 이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생 수명은 모르죠. 절대자만 알기 때문에. 자, 근데요 90 빼고 50은 40 아니라 90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알았는데요. 아버님을 보겠어요. 아버님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오셨는데요. 63세 언저리에 풍이 왔어요.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뭐 다리가 쫄뚝거리는 사람이 애들을 가르치면 안 된다 해가지고 헌법 소원 같은 걸 했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아버님을 이제 길거리에 내보내죠. 우리 아버님이 명예퇴직을 해요. 교장. 근데 그 학교가 전주에서 가장 유력한 학교입니다. 힘이 센 학교. 그걸 노리고 어떤 분이 내보내죠. 우리 아버님 이제 명예퇴직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뭐 딱히 하는 일이 없어요. 뭐 가사 일 좀 도우시고 화단 정리하시고 뭐 화단도 뭐 최근에 있는 거지 화단이지. 뭐 일 없으니까 우리 아버님을 가만히 보면 질문할게요. 지금은 이 방송을 이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 아버님이 연세가 70 정도 넘으신 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히 일 없으시는 우리 아버님은 하루가 빨리 지나갈까요? 천천히 지나갈까요? 천천히. 잘하네. 이분 강사인가 봐. 천천히. 아버님은 하루를 밀어내. 스펜드 하지 않고 밀어내. 5시에 일어나셔가지고. 왜 일찍 일어나나? 잠이 없죠. 낮에 주무시니까. 그때서 알았어요. 노인들이 잠이 없다는 것은 낮에 주무신다는 할 일 없으니까 주무시죠. 자, 저 빨리 갈까요? 하루가 늦게 갈까요? 빨리 가요. 정신없이 가. 이런 지 10년이 돼버렸습니다. 10년이. 예, 하루에 강의 2-3개를 수화해야 되니까. 주말에 뭐 하냐고 물어보면 원고 쓰죠. 그래서 책이 16권 정도 나왔으니까. 그럼 왜 책을 쓰냐? 책을 안 내면 안 팔려요. 내가 안 팔려, 내가요. 안 불려. 그래서 9월에서 10월에는 무조건 책을 내와야 저는 2010년을 예약할 수 있어요. 약발은 3개월 갑니다. 운 좋으면 6개월 가고요. 안 내면 사라지는 거예요. 여지없이 사라져요. 한 번 사라지면 못 일어나요. 그럼 다시 올 수가 없죠. 여러분 눌러보세요. 눌러 10년 안에 이렇게 다시 오는 걸 뭐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컴백.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또 조용하잖아요. 조용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아버님의 시간은 하루가 24시간이라 아니라 48시간이라는 뜻이에요. 45년이 일이 없으면 90년이 된다는 뜻이에요. 무료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워크가 나오는 거예요. 밀어내는 것이 아니잖아, 세월을 이렇게. 밀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드린 일이 가사 도움이에요. 아버님이 저희 가사를 도와줘요. 대신 용돈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진직에 돌아가셨어요. 일을 안 하시고. 가끔 이렇게 우리 여동생들이 와서 오빠 왜 그래? 먹고 살만한데
가사 도우미를 안 주고 아버지 이렇게 부리냐고. 내가 그랬어. 이 썩을 년들. 네가 모셔봤냐? 니들 모셔봤냐고. 같이 살아봐. 살아봐. 진지게 돌아가셨다. 대신 내가 아버지한테 돈을 드린다. 물론 우리 아버지가 그 돈은 쓰는 건 아니에요. 제가 통장을 보니까 꼬박꼬박 모아놓으셨더라고. 금리는 한 30% 되는 것 같아요. 자식 그거 뭐였어요? 할 일 없으면 누웠지만 우리 여동생이 간섭하지 않죠. 그럼 지금은 좋아요. 그나마 아버님이 이렇게 오래 사시니까. 자, 정년은 3번이다. 첫 번째 고용정년. 저는 고용정년을 맞이했어요. 45세에 S그룹에서. 여기서 S그룹은 이씨 집안이 아닙니다. SS그룹, WS그룹이라고. WS501은 여기서 나왔어요. 네. 김씨 집안입니다. 네. 45세에 저를 내보내는데요. 그 당시 유행했던 단어가 사후정입니다. 그걸 제가 만든 용어예요. 이것은 S그룹의 안땡땡 전무님이 저희 앞에서 강의할 때 만든 용어예요. 사후정이라는 단어가 S그룹에 있었답니다. 그 소리 듣고 제가 사후정이라는 단어를 코오롱그룹 사부에다 글을 쓰고 1년 있다 옷을 벗고 나와요. 실천해요. 저는 실천하는 강사입니다. 행동인입니다. 행동인.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백수로 놀아보신 분 한 2, 3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제 얘기를 믿으셔야 돼요. 놀면 편해요. 통장에는 입금이 안 돼요. 여러분 입금이 안 되면요 카드를 못 막죠. 그것이 반복되면 속된 말로 돌아버리는 겁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지주의 자식들. 아버님이 농사 지는 분들은 아버지 빨리 여러분들한테 유산 넘기시면 끝나요. 근데 내가 중산층이고 내가 직장인이었다. 일이 끊기면은 돈을 안 들어요. 그러면 애 학원비, 애 분유값, 아파트 관리비는 누가 내냐고요. 제가 우연치 않게 김훈 선생님 아시죠? 김훈 선생님 작가 아침에 출근해서 만났어요. 저가 지하철로 가는데 어떤 분이 나를 탁 째려보는데 김훈 선생님이야. 근데 미리 알았으면 되는데 지나가면서 알았기 때문에 김훈 선생님이네. 근데 그분이 땀을 흘리고 막 운동하시고 가르치더라고. 그분이 TV에 나온 적이 있어요. TV에. 그분 특집이. 27년 만에 이제 기자 생활을 간두셨더만. 그걸 나오기 위해서 17번 정도 사표를 썼대요. 그분 말이 그래요. 그러니까 조지고 이제 안 맞았더니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건 자세히 안 나오는데. 이분이 50에 자전거를 배운 거예요. 자전거 타기 뭐 해갖고 글도 쓰고 막 그래요. 실질적으로 글을 쓰고는 52세에 썼더만요. 글을 8권인가 7권이었어요. 그럼 그분이 서재에 보면 자기 책이 없어요. 자기 글 쓰는 곳에 일산에 오피스텔이거든요. 그분은 특징인데 자기가 쓴 거는 출간되면 읽질 않아. 안 읽는다는 거죠. 특이한 분이신데요. 저도 제가 한 방송은 듣지 않습니다. 개판일 거니까. 저는 이 시대 많이 꽂으면 안 봅니다. 본 적 없어요. 정말 본 적 없어요. 왜냐면 너무 말을 촌스럽게 하더라고. 이건 강사의 목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실망하시면 계세요. 저 자식이 좀 특이하네. 말이 촌스럽고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근데 이걸 세상이 좋아한답니다. 저런 놈도 강의를 하는구나. 저는 희망의 바이러스죠. 예? 나도 강사예요. 나도 아시겠어요? 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예. 특이한 것이. 그런데 그분이 이제 말을 하는 거야. 자기는 먹고 살라고 글을 쓴다는 거지. 일이 먹고 살라고 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 먹고 살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게 나쁩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상을 가지고 계세요. 얼마나 고상한 거죠. 우리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 가르치려고. 그래서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그것을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일을 해야 돼요. 일 정년은 제 기준은 85세예요. 85세.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왜? 지금 우리 집안을 봐서도 우리 아들, 딸이 나를 이렇게 봉양을 하지 않을 거예요.
않을 거라고. 내가 나를 챙기는. 그래서 저의 꿈은, 강사로서 꿈은 85세에 강의하다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왜? 이거 뭐예요? 순직. 이것도 이제 SG환이 서는 거예요. 좋은 장면에서. 그럼 거기서 순직 처리하면서 전자제품 이런 거 평생 지원해주고, 뭐 대대손손 입사하는데 배려해주고. 꿈이 왜? 깔끔하게 죽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 그리드. 깔끔해. 괜히 그 병원에서 한 뭐 3년, 4년씩 있다가 죽을 필요는 없잖아요. 의사 집단한테 미안하지만 나는 순간에 죽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겠지만 군인은 전투하다 죽으면 훈장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죽으면 안 줘요. 그래서 저희 꿈은 이러다 죽는 거예요. 이러다가 85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그 아까 50억짜리 수표를 거머쥘 수 있답니다. 거머쥔 다음에 그럼 우리 자식이 가져갈지 우리 와이프가 횡령을 할지 아니면 또 다른 시집 갈 수도 있잖아요. 늙음하게 황혼이혼 해가지고. 아니면 이제 이걸 기부할지는 모르죠. 그 다음에 세상은 난 모른다. 이게 난 죽었기 때문에. 알아서 하라고. 싸우든지 말든지 뭐. 그 다음에 이제 인생 정년은 몰라요. 아까 봤처럼. 모르지.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인생 수명. 그래서 이게 일정년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평생 현역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으면 평생 현역 시대가 열렸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내가 50에 나와서 경제 수명이 끊기면 연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연장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일단은 그 일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하려면 그 회사 사람과 친해야 되겠지. 그래야 그 회사다 뭘 납품할 거 아니에요. 이건 교과서에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인과관계도 잘해야 되고 나올 때도 부드럽게 하고 나오는 거지. 지고지 풀이면 나처럼 안 불려요. 그 S그룹에 가본 적이 없어요. WS그룹에 가본 적이 없어요. 안 불러. 제가 개판 치고 나왔기 때문에. 개판은 뭐 때리고 나온 것처럼 그냥 딱 나와버렸어.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냥요. 안 불러요. 욕 많이 해요. 욕 많이 해. 아 자식 건방진 놈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큰 시장을 제가 버린 거죠. 그렇죠? 대신 S를 하나 떼고 S그룹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10년 동안. 하나를 뗐어요. 그래서 정말로 강의자 그냥 혼신의 힘을 다해요. 그래서 아까처럼 요즘은 애니콜이 되고 있답니다. 예, 정말로. 그래서 여기서 50에서 생각해서는 애니콜이에요. 애니콜. 어디서나 터지는 애니콜. 응? 저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이건 청와대에서 나한테 이 특강을 의뢰해야 되는데 더 이상 은퇴는 없다는 거죠. 이러다 죽어라. 이러다가 현장에서 죽어라 이게요. 여러분이 은퇴했을 때는 은퇴 자금을 갖고 오는 것이 퇴직금이 아니라 일이에요. 일. 회사에서 나올 때 일을 갖고 나오셔야 돼요. 이것은 황금 거위를 낳는 거위냐 황금 알이냐 그건 알아서 생각하세요. 일은 뭐야? 캐시를 낳기 때문에 일을 갖고 나와야 되겠죠.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경제 수명이 되기 전에 정말 일에 미쳐보세요. 정말 한번 미쳐보세요. 이러다 죽는 사람 없어요. 술 마시다 죽죠. 일 마시다 죽지 않습니다. 이러다 힘들면 코피 터지거든요. 그런 적 있어요 아직? 그러면 일을 열심히 해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지금 뭐 있어요 정말로? 없어요? 그러면 보세요. 얼굴이 푸동푸동 살이 오르시고 지금 여유 있지 않습니까? 여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러다가 코피가 난 적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아 직장 다니셨던 거야? 아니요. 했을 때. 했을 때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이미 바닥을 쳤다는 뜻이거든요. 예, 좋아요.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일과 일터를 한번 재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한 10분만 더 해도 될까요? 예. 그래서 제가 만든 공식이에요. 나, 일, 일터, 생존, 비전. 이것은 이제 이런
이런 상태에서는 공개가 처음인데 한 10년 동안 전문 강사가 되면서요. 대략 강의 수는 한 300개 정도 한 것 같아요. 그걸 뭐 다 셀 수는 없지만 대략 그 자료를 보면 이제 재밌는 것이 뭐냐? 잘 보세요. 제가 조금 움직이겠습니다만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사람 맞죠? 이런 사람은 일터가 튼튼하면 좋아요. 자, 국민은 나라가 부자면 좋잖아요. 자기 회사가 좋으면 좋아요. 근데 이 일터는 평생 따라다녀. 어디 출신이다. WS 출신이다. S 출신이다. K 출신. 그래서 저는 WS 출신이라는 말을 잘하지 않죠. 그 회사가 없으니까. 근데 S 출신들은 당당하게 말해요. 옮길 때도 좋지. S그룹의 대리 과장인데 거기서 무엇을 했다라는데. 그래서 회사와 나는 일심동체죠. 나가서도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잘 되죠. 그것을 친정의 이론이라고 해요. 지금 S 출신이면서 타 회사에 근무하시면 자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일터가 튼튼한 것이 장땡인데 저도 일터가 튼튼해요. 왜? 좋은 집단에서만 오라고 하니까. 기본으로 강의를 깔고 시작하죠. 1년에 400개 정도 강의를 하려면 장기적인 프로젝트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청청청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터를 나갈 때 너무 행복하게 나가요. 오늘 여기도 정말 일찍 왔거든요. 물론 여기 대표님이 밥을 사주신다고 해서 이왕이면 먹고 시작해야지 와서 먹었어요. 근데 쭈꾸미 볶음 이런데 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밥을 많이 못 먹고 이 강사의 나쁜 습관은 자꾸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제가 죽으면 이거부터 이제 뿡 뜰 거예요. 예. 이거 직업적 병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면 자꾸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잘 안 들어요. 습관이. 대화 무슨 재테크다 그러면 그 얘기를 막 어디서 주워 들은 걸 많아가지고요. 제대로 하는 거 없어요. 제대로. 그래서 그 일터는 뭐냐? 저한테는 생존인데 그 얘기를 할게요. 좀 비애스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1년에 2번 정도 홍역을 알아요. 심한 독감이 와. 2월 20일 전후, 8월 25일 전후에. 우리 큰아이 둘째의 등록금 마련할 때예요. 이번 8월 26일에는 1,100만 원 정도 마련해야죠. 하나 대학원, 하나 대학. 이 두 명 다 전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삼류라는 대학을 다닙니다. 전반적으로 변들에 있거든요. 학교가. 어디라고는 그 학교의 명예훼손상이 될 때 말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S자가 들어갑니다. 하여튼 온 가족이 S그룹에 다니는 거야. 아버지 WS, 자식들 S 대학 이렇게 다녀. 그래서 S대학은 서울대가 절대 아니고 서강대도 절대 아닙니다. 성균관대학도 절대 아니에요. 그런 대학은 좋은 대학이죠. 걔네들이 그렇게 알고 있나 봐. S대학을 그냥 그런 지네 대학으로 알고 있나 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도 대박을 터뜨렸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출근을 열심히 나 정말 열심히 강의하는 거거든요. 되게 땀이 쫑 나요. 왜? 제가 일터 나가면서 기분 나쁘게 나온 적은 없어요. 왜? 저의 생존이고 여기서 아차 잘못하면 밀려나요. 요즘 젊은 것들이 얼마나 디지털로 무장해갖고 강의를 잘하는데요. 희한한 막 동영상 보여주고 이것은 파워포인트가 아니잖아요. 글씨지.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놀랐을 거예요. 왜 이 사람은 글씨만 보여줄까? 아마 플래시도 없고 아마 여러분들은 돌아버릴 거예요. 저 새끼 참 특이한 친구다. 이게 뭐냐고 도대체. 근데요, 여러분이 커뮤니케이션의 비법에서 몰라서 그러는데 커뮤니케이션의 일 원칙은 단순함인데요. 원 프레임 원 아이디예요. 그분들이 잘못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탐 피터스라는 분을 되게 존경하는데요. 그분의 홈페이지에 가서 그분의 강의 자료는 공유를 하게 돼 있어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 하나 없고 숫자고 영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 PT 하신 분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노이즈죠. 왜 그랬을까요? 강의도 제가 노이즈는 명확하게 정리해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공식 알려주고 그렇잖아요? 정리 안 돼요 지금? 정리되잖아요. 네. 교과서 없는 거 뽑아갖고 거의 지금 뭐 수능 30일 작전이야. 그래서 이게 생존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SS그룹에서 나오는데 그때 미국 비자를 다시 받아요.
재직 증명서가 없으면 미국 비자 받기가 어려워요. 왜? 재정 보증이 두 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내가 회사하는데 누가 나한테 재정 보증 해주겠어요? 10년치 받고. 이제 거의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비자가 이렇게 오픈됐기 때문에 상관없고. 그 다음에 신용대출이. 재직 증명서 없으면 신용대출은 1원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쩔 수 없는데요. 학자금 지원이었었습니다. 우리 입사 동기들 지금 이사 부장 친구들은 학자금 걱정하지 않아요. 그 중에 우리 친한 친구 김이사의 자제분은 모 땡땡 의대를 다닌답니다. 걔는 등록금은 780만 원. 그 집안은 대박이에요. 6년 내내 받으니까. 아시겠어요? 이게 일터가 주는 보이지 않는 큰 희망이고 힘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식을 안 낳나요? 여러분 애들은 안 크냐고. 그게 생존이야. 왜 일터를 생존의 관점에서 보지 않냐 이거지. 왜 자꾸 이것을 노동에 뭐 이렇게 보냐 이거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 비전이에요 이게요. 한원일로 부자가 되라. K3 그것도 최연소 최초.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끝내겠어요. MVP가 되라. 뭐하든지 한번 MVP가 돼봐야죠. MVP는 어떤 대회에서 최우수상 그런 거 아니에요. 아시죠? 이런 단어 몰라요? 영어 쓰면? 예, MVP. 그래서 세 가지로 하셔야 돼요. 마인드 업, 비전 업, 패션 업이에요. 첫 번째 마인드 업, M 그다음 비전 업, 패션 업, MVP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로 정상에 가려면 세 박자를 밟지 않고서는 안 돼요. 제가 만든 모듈로서 20시간째 그 소위 자기개인 과정을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이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인드 업, 비전 업, 패션 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강의는 마인드에 대한 얘기예요. 마인드에 대한 얘기. 그러면 세 가지 업이죠. 세 가지 업. 매일 시리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업은 뭘까? 업은 일이라는 뜻이에요. 업. 일꾼이니까. 일에 대한 생각, 일에 대한 비전, 일에 대한 열정을 간다라면 어느 정도 정상을 가는데 안 되는 분인 것은 그건 조상의 저주다는 것이죠.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신이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다 돼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요 하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끝내겠습니다. 자, 마인드업은 방법을 알려주겠어요. 아주 고전적인 방법인데요. 마인드 옆에다 가려고 100이라는 숫자를 적으세요. 100. 마인드업 방법은 100권의 책이에요. 아니면 100권의 CD 같은 강의 같은 거 이런 거.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지만 뭐 이런 CD, 뭐 이런 동영상을 받아서 계속 있는 거 싫으면 들으세요. 들으라고 들어. 그럼 부팅이 돼요. 부팅이 됩니다. 그럼 또 보면 부팅이 돼서 왠지 그 사람처럼 돼.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리딩인데요. 리딩은 신형 BMW를 타지 않고서는 안 돼요. 아시겠어요? 읽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오디오를 듣든 이렇게 CD를 듣든지. 반복적인 거예요. 아니면 더 좋은 곳에 장소에 나오는 거죠. 공짜니까. 이렇게 공짜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걸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좋은 나라예요. 이걸 왜 공짜로 해주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두당 10만 원 받아야 되면 이 출연료가 푹 뛰는데 그러면 또 안 오죠. 안 와. 참 특이한 민족이에요. 특이한 민족. 거저 먹으려고. 이 참. 제가요 모 기업에서 강의를 했어. 강서료를 보통은 뭐 2시간 강의 한 600만 원을 줘요. 사실 이렇게. 왜냐면 보통 거기 한 400명 앉아 있어. 그러면 두당 2,000원 꼴이야. 에? 두당 2,000원 꼴에 받으면서 100만 원이 부자로 막 너무 비싸라고 말하는데 어디서 그게 들어요? 두당 2,000원인데 2,000명 있으면요 두장 200원이요. 200원이요. 그건 좀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책은 100권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좀 좋아하는 책을 하시면 돼요. 뭐 무슨 작가든지 작가들이 이렇게 코드가 맞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분을 좋아하시면 돼요. 그분이 뭐 지그지글려다, 나폴레옹 힐이다, 뭐 흔히 말해서 뭐 우리나라 또 유명한 작가분, 뭐 특히 이제 경제서적 그분 페이지에서 그분 책을 꾸준히 읽어주면 자기화가 돼요. 그래서 이거 없이는 안 돼요. 미안하지만
이것이 없으면 비전이 설정이 안 되거든. 죽었다 깨려도 안 돼요. 계속 해보시라고. 계속 해보시라고. 그 다음에 굳이 말씀드리자면 자 신문인데요. 신문. 적으시려면 뭐 저는 조중동 한매인데요. 조중동 한매인데 여러 신문이 있지만 조선중앙 동아 한국경제 매일경제 요거 읽기예요. 7만 5천 정도 들어요. 한 달에. 근데 우리나라는 복지가 좋은 나라에서 6개월이 공짜입니다. 신문이 공짜예요. 무료.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어려우면 5개월 살다가 뭐 구로에서 뭐 안양으로 이사 간다든가 안양에서 분당으로 멀리 튀시면은 평생 공짜로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야비한 인간이라는 거지. 야비한 인간이야. 그것은 조상 지금은 지는 괜찮지만 자기 대대손손 애를 망치는 저주로 발전되죠. 씨앗이. 그러니까 뭐다 안 되시면 우리 뭐 선조가 조금 나쁜 일을 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다 잘 되면 돌아가신 하늘이 나를 밀어주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이제 비전업인데요. 아까 비전업은 좀 답이 나왔는데요. 적자성공입니다. 적자성공인데 그것은 자 쓰리다 용법인데 세 가지 단데요. 적으세요. 본다 한다 된다요. 본다 한다 된다. 본다 한다 된다. 이것은 뭐냐? 내 비전을 보면 하게 돼 있거든요. 그걸 하게 되면 다 이루어지거든요. 100점 맞는 사람도 있고 90점 맞는 사람도 있고 조상의 저주를 입으신 분들은 빵점도 맞고 아는 문제가 안 나오고 꽤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찍어도 24인데 1323 찍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뭐 안 되는 거라는 거지. 그럴 때는 뭐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조상을 잘 모시든지 하세요. 그래서 비전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세팅이 되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든 용어가 적자 성공이에요. 적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래서 뭐 수없는 사례가 있어요. 이 사례가. 적으면 성공하는 것은 많이 있어요. 근데 시간 관계상 안 되고요. 아마 이제 반이 좀 2탄을 찍을 것 같아요. 2탄을. 이 CD 2탄을 분명히 제작자 측에서 이거 괜찮다면서 찍자고 해요. 그걸 이제 미리 이제 두고 한목에는 가지 않겠다는 뜻이죠. 예. 예, 다시 찍으니까. 우리가요, 강사 10년에 요령만 잔뜩 들었거든요. 그래서 강사료 많이 주면 막 피를 토해냅니다. 근데 강사를 깎고 들으면 적당히 하다가요. 이것은 뭐 경제의 원리죠, 원리. 자, 그럼 이제 패션, 아까 말씀드렸어요. 365 플러스 24. 적으세요. 365 플러스 24. 365일 24시간만 여러분이 이 일을 생각하신다면, 흔히 말해서 영어회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영어로 꿈을 꾸지 않고서는 안 되잖아요.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MVP 하면은 뭐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MVP예요.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MVP. 그래서 이 정상에 일단 올라가면 이야기는 달라져. 이것을 스몰 성취, 어치브먼트라고 해요. 작은 성취면 이 사람이 정상에 가는 시스템을 자기가 구축한 거야. 그러면 하상이에요. 그러면 하상이라고. 뭐로든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선수 중에서도 사업을 잘하시면 있어. 정상에 한번 가봤거든. 언제는 참아야 되고 언제는 고개를 숙여야 되고 이러면 안다 이거죠. 겸손해지고 되거든요. 그래서 요 모듈을 3개를 밟으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인드다. 그 마인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생각,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생각을 재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 재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성공이란 것을 정의를 내리고 끝내요. 성공은 도대체 뭘까? 적으세요. 하는 일 정상에 쓰는 거예요. MVP가 되는 거예요. 하는 일로. 분명히 말했어요. 하는 일로 정상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의 1등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분야에서 정상에 쓰신데 운 좋게 빨리 가면 더 좋겠죠. 최초면 좋겠죠. 오은선 대장처럼. 최연소로 올라갔으면 좋겠죠. 지금 여성 중에 최초가 됐잖아요. 오은선 씨가. 하나 경기 대회가 남았죠. 최연소가 남아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최연소 여자 14자 올라가기 남았잖아요. 또 남았어요. 몸이 안 좋으시면 갈 수 있는 장애인. 그렇잖아요. 또 남아있어요. 뒤로 올라가기 뒤로.
뒤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어서 올라가기. 그 다음에 최단시간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좀 비웃는데 수없이 있어요. 최단시간. 그 다음에 거꾸로 내려오기. 14자를 거꾸로 내려오기도 있어요. 안 해봤지 이 새끼들이 지금. 그러니까 뭐든지 MVP는 될 수 있는 게 누가 이뤘으니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무산소도 있어요. 14권을 절대 산소통 없이 가는 거. 아니 원래는 무산소로 가는 거예요. 원래 무산소통으로 가는 거예요. 산소통 없이 가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부부가 가는 것도 있고 다시 그러고 최고령도 있죠. 재밌잖아요 인생이. 네. 재밌어. 뭐 때문에 고민하세요? 여러분이 마인드를 세팅하시고 비전을 세팅하시면 취하기 나름이에요. 이것을 총체적으로 유 스토리를 쓰라예요. 유 스토리. 네가 네 스토리를 쓰라는 얘기예요. 응? 이것을 숙된 말로 마이 스타일인데요. 엣지 있는 마이 스타일이에요. 이게 엣지 있는 마이 스타일이니까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로. 절대 회사에서 나오시면 안 돼요. 혹시 나오실 요령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밥 사주고 귀싸대기를 한 3대씩 때려가지고 다시 컴백홈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 바깥 세상은 힘들답니다. 여기서는요 바깥은 적용되는 법칙이 정글의 법칙이고요. 1등호 다이. 안에서는 조직의 법칙은 온실의 법칙이에요. 하란 대로 하면 돼요. 하란 대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란 대로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꼭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룰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스모 왕이 우리나라 민속 씨름에서 우승 못하는 이유가 똑같아요. 판이 다르다는 뜻이지. 함부로 들이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 총연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순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요. 첫 번째는 일과 일태되는 개념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돈 워리 일 해피. 너무 돈 하지 말아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칙테크라고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100년 사시는데 50이라는 숫자는 꼭 지나간다는 거지. 그것이 어떤 하프인데 앞뒤로 경제 수명, 인생 수명이 나눠지는데 결국은 경제 수명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후반전을 위해서 챙겨야 할 부분은 퇴직금이 아니라 일이다 이거지. 일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지. 일을 가지고 나와서는 조직에 기여를 해야 되고 조직에 희생을 해야만이 일을 떼준다는 뜻이죠. 이것은 교과서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서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뭘까요? 여러분의 고용 수명은 끊으셔도 여러분이 일을 할 수 있는 소위 그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뭐예요? 회사에서 일을 제대로 배워서 열심히 하고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경제 수명이 계속 나아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바로 그 할 수 있는 방법은 3업인데 하나는 마인드, 하나는 비전, 하나는 패션이다. 그러면 좋은 강의 들으면 뻔한 얘기 같잖아요. 교과서도 받고 책에서 다 본 얘기네. 저 사람 별로네. 해봤냐고. 해봤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 내고 끝내겠어요. 집 와서 풀어보세요. 물어보면 저 이따 물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매일 한 60억 개 정도 아침에 팔리는 라면이 있어요. 새로 나온 라면인데요. 매일 60억 개 정도 팔리는데 가장 많이 팔리는 라면의 이름은 무엇인지 여러분이 집에 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물으면 저한테 문자 주시면 바로 사드리겠습니다. 흔히 말해서 신라면, 땡땡라면은 아니고 정답 알려드릴까? 예, 햇더라면입니다. 햇더라면. 왜 강의를 듣고 세상이 안 변할까요? 지가 안 오잖아요. 강의 내용은 좋아요 원래. 안 오는데 뭐가 달라지겠어요? 안 오는데. 그것도 72시간 안에 해야 돼요. 잊어먹으니까. 다시 또 와서 들으세요. 계속 들으시면 돼요. 할 일 없이. 그래서 안 오는 데는 되는 것이 없어요. 했더라. 그냥 하세요. 그래서 오늘 강의 총정리 3단어 가장 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너무 자세 좋으시고 중간 박수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요. 자, 어쨌건 감사 말씀 드리면서
이 녹화가 끝나면은 뭐 간단하게 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